이거 상당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XX 같은 년, 너랑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라. 자신을 모욕하고 비하한다고 느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분노가 커져간 거예요. 무서워. 더 잔혹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너무 잔혹해요. 예, 이번 주 중요 사건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어머니를 아내 죽이, 야, 끈덕지기 자기 아내 죽이려고 악악 쓰고 한 그런 인간들도 있었어요. 네. 그냥 몇 번을 시도하잖아.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은 그거 좀 치우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남자만 맨날 죽이는 놈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성이 이제 남편 살해한 사례를 내가 좀 쭉 찾아봤어요. 반대네요. 반대를. 네. 그러면 좀 꼭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도 그래도요,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맞죠.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중요 사건으로 이제 친아버지 살해 사건. 네. 이제 이 사건을 찾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존속살인 사건이죠. 맞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2005년도에 이제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들 2명 뒀어요. 아들 2명. 단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 현재 이게 최근 사건입니다. 네. 2022년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들이 사는 데는 대전시 중구 소재에 있는 모 아파트예요. 네.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3학년이니까 16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중3이니까 네, 중3.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43살이에요. 43살 어머니하고 함께 50세 된 아버지. 7살 차이 나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네. 50세 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아유.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모자가요. 예, 모자가 공모해서. 아버지를. 예,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아들하고 엄마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할 정도면 아버지가 폭군이거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뭐 군림하면서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억압하고 핍박해서 오직하면 살해했겠냐 하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거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2년 9월 18일 밤입니다. 네. 집에서 이제 부부싸움해요, 이분들.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내가 43살 먹은 아내가 남편한테 소주병을 던져버렸어.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오직하면 그랬냐고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어. 하여튼 소주병을 던져가고 남편이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 유리병이잖아요. 소주병은. 던져서. 그런데도 이제 어찌됐건 아마 넘어갔어요?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폭군 아닌 것 같은데. 폭군이 아니에요. 폭군의 조건에 안 맞아요. 일단 폭군이면 아내한테 소주병으로 맞으면요. 네. 가만히 안 있죠. 아니 일단 폭군이면 교수님 소주병 던질 생각조차를 엄두를 못 내죠. 못 내지. 그거 아내가 던졌다가 어디서 소주병을 던졌다가 더 큰 난리가 날 텐데요. 네, 그래서 폭군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봐서는 폭군인지 봅시다. 이틀이 지났어요. 네. 9월 20일이에요 이제. 네. 그날도 밤에 또 부부싸움이 시작했어요. 또 싸워요. 이때 이제 남편이 술이 좀 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 말이 네. XX 같은 년 너랑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라. 좀 비하 발언 같은 거. 비하 발언이죠 아내한테. 네. 이러면서 이제 폭언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이제 뻑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잠들자. 네. 그렇게 이제 막 싸우고 그 욕 실컷 얻어먹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잠들자 주사기로 남편이 눈을 찔렀어. 무서워요 교수님. 나 지금 이게 살벌하더라고. 네. 그런데 깨어났어 남편이. 네네네. 여기 가슴 부위도 한 방 찌르고 눈 쪽도 찌르는데 그 과정에서 깨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에 신고할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남편을 향한 적개심. 네. 요 두 개 양자가 결합해서 안 되겠다. 이 사람 차라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결국 한 20일 지났겠네. 10월 8일이에요. 네. 10월 8일 날 19시경 밤 7시경에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을 아들하고 함께 흉기로 살해.
근데 왜 아들을 왜 가담시켰어요, 도대체? 근데 이 좀 조금 이따 전체 보자고요. 예.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다음에 시신을 일부 훼손합니다. 아유. 아내는 범행 전날 아들한테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을 했고 네. 아들이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견 처음에 나온 건 그거였어요. 아들은 평소에 아빠를 굉장히 미워했대요. 왜 어떤 부분이 미워했냐면 네. 이렇게들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네.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애들 둘한테 이 돼지 새끼들 밥만 처먹는 밥만 죽이는 돼지 새끼들 그렇게 뭐 얘기했대요?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욕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덩치 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약자인 엄마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빠가 술 취해갖고 들어와서 욕하고 폭언하고 그러면 네. 일방적으로 엄마가 피해자로 느껴지는 게 그 당연해요. 그냥 사정 모르고 그냥 모르고.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애들한테는 관심 없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지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봤을 때. 중요하고 그 일 속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핍박하면 엄마 그냥 약자예요. 그것도 여자고 그게 체격도 이게 작고. 어떤 면에서는 부부싸움 남자의 숙명이기도 한데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남자도.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볼 때는 늘 아빠는 강자고 엄마는 약자라서 늘 아빠는 핍박하는 존재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편 들으면 이 돼지 새끼들 밥만 죽이는 돼지 새끼들 말이야. 아이고. 지 엄마 편만 들고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후에 이 얘기 들으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에서 무슨 대리점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영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아산하고 대전은 좀 멀어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 노트에다가 뭐 이런 거 막 메모한 거 있었는데 그 지인이 본 적이 있대요. 네. 그거 보면은 보고 싶다는 문자가 굉장히 많대요. 아내하고 아이들이.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적혀 있대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그 자기 소명 사명 뭐 이런 그거에 대한 거를 소홀히 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그렇네요. 예.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런 속내는 모르죠. 모르겠죠. 단지 아버지는 자기 눈에 비춰지는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엄마한테 폭언하고 부부싸움하고 자기한테도 폭언하는 그냥 폭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푹 쌓여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날 이제 하루 전날 엄마가 큰아들 불러가지고 아버지 죽이자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오케이 엄마 그럽시다. 서로 이제 공모돼서 했는데 네. 그 밑에 동생 있잖아요. 네. 그 동생 아이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형아가. 그래도 동생은 개입시키기 싫어가지고. 예, 왜 그러냐면 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었고요. 또 동생을 그래서 그 지적 장애가 있는 그 동생을 엄청 챙겼대 형이. 형아가. 그런데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아버지 죽이는 작업하는 거 아니야. 아우. 엄마랑 둘이서. 그러게요. 그 동생이 와서 보면 안 되니까 너는 오늘 집에 있어. 들어오지 마. 나가 있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동생은 낮부터 네. PC방에 아마 돈 준 것 같아요. PC방 가라고. 나가 놀고 있어라고. PC방에 있다가 새벽에 귀가했어요. 오늘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온 거죠. 새벽에 귀가해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제 동생 같은 경우고요. 네. 10월 8일 날 살해했죠. 자, 남편을 죽인 다음에 이 여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요. 6시 32분경에 네. 남편의 시신을 이제 이불로 싸. 예. 그래가지고 승용차 뒷좌석에 딱 싣고 예. 자기 집이 그 친정집이 충남 청양이에요. 네. 청양에 있는 친정으로 갑니다. 가요? 가서 네. 아이 아빠가 죽었다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 거기서 아이 아빠가 죽었으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자연사 처리하려고. 예. 자연사 처리하려고 그랬으나 예. 친정 어머니가 뭔가 느낀 거죠.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라. 이거 장례식장에서 처리해라 그 얘기예요. 그냥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단호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신도 아마 이 사위 시신도 집안으로 들고 오지도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끄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돼 이렇게 뒷좌석에 실려있는데 해서는 난데 들어오면 안 돼. 신고하고 정상 처리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 와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집으로 예, 돌아올 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범행 도구가 있었잖아요. 네. 범행 도구하고 그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은 친정집 주변에 있는 야산에다 아들하고 둘이서 버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이 집으로 왔죠. 네. 와서 14시 20분까지 이제 시신 처리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다가 결국은 네가 신고해. 아들한테요? 119에 네가 신고해. 어떤 신고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빠가요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요 예. 피를 흘리고 그래서 위급해서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실었어요. 태웠다. 지금 차에 있잖아 시신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 신고를 시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집에 방에서 안 나와서 갔더니 아빠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라. 아빠 병원 데려가려고 엄마랑 끙끙거리고 엄마 차 실어놨다. 저 뒤에다 실었다. 예. 근데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뭐 택도 없는 소리지. 자해까지 이 시신 훼손까지도 시도를 했는데 예. 출동한 119 대원이 딱 보니까 이거 볼 것도 없이 타살한 적 보이지. 보이겠죠. 네, 이거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다가 연락을 했고 그냥 바로 들통났죠. 들통나겠죠. 얘기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이제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했더니 부검 결과가 와 이거 살벌해요. 두개골 한 몰입니다. 그러면은 둔기를 두개골 한 몰의 폐손상. 아우. 폐에다 주사기 꽂은 겁니다. 아까 이제 뭐가 들어있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또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하고 네. 소량의 독극물이 검출됩니다. 독극물. 예. 요렇게 국과수에서 나왔어요. 너무 잔인한데요, 교수님. 자, 이거 경찰이 이제 일단은 엄마는 놔두고 어린애부터 조사해요, 항상. 이 학생 데려다가 예.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아들이 거야?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아빠 지긋지긋하게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고 술만 취하면 욕하고 때리고 예. 심했어요. 이날도 엄마를 너무나 폭행하길래 예. 내가 말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아빠를 죽였어요. 자기가 했다는 내가 거네요. 다 독박서. 그러니까 또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갖고 아들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거 수사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 신고도 또 아들이 허위 신고하고 예. 또 아들이 자백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랬더니 예. 경찰이 아들만 15살이잖아요. 예. 만 15세지 15세. 16살이니까 단독 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존속살인죄로 신청을 딱 해버리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얘는 만 15세 소년이다. 아직 애다. 그리고 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전혀 없다. 영장 기각. 구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 대성공이야. 그렇네요. 엄마하고 아들. 그렇네요. 여기까지는. 예. 이제 끝난 거 이거. 예.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진술, 아까 얘가 신빙성이 좀 이상스러워요. 그래서 검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거기에서 뭐를 발견한 거냐면 엄마하고 아들이 공모한 내용인데 범행도구 뭘로 할까? 이따가 범행도구 또 네. 범행도구하고 이제 살해하겠다는 모의 내용이 엄마랑 주고받은. 주고받은 게 디지털 포렌식에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아들을 다시 구속영장, 어머니도 또 구속영장, 두 사람을 다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기 전에 대검 이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대검 통합 심리 분석 지금 대검에 있는 통합 심리 분석하는 분들 뭐 거탐 그다음에 뭐 뇌파 하는 사람들 맨날 나와요. 스모킹만에 맞아요. 그거 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의 어떤 공모를 밝혀내고 이제 그 둘을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데 역시 아들은 그래요. 아빠가 가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네. 뭐 이랬던 거 이제 여전히 얘기했는데 주장하죠. 네. 그렇지만 뭐 결국은 아들이 뭐 견딜 수 있나요? 그거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내가 부풀린 거 사실입니다. 아니다. 아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결국 그 얘기 뭐예요? 엄마가 시켰습니다. 그 소리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조사가 됐고요. 이 사건은 이제 일단 뭐 이 재판 결과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1심에서 이게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예요. 네. 1심의 나상훈 재판장이 네. 존속 살해, 맞죠? 그다음에 사체 손괴, 아까 아버지 일부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사체 손괴, 그다음에 사체 유기
이래가지고 아들은 미성년자니까 단기 7년, 네. 그다음에 장기 15년 선고를 했고요. 네. 엄마는 볼 것도 없이 무기징역을 줬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엄마 맞아요. 무기징역 줬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왜? 최초에 아들이 다 지가 했다고 독박 썼던 내용으로 쭉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부터 네. 이제 엄마의 얘기를 좀 보자고요. 엄마는 네. 이 사건 말고도 특수상해죄가 추가됐는데 그 뭐겠어요? 소주병 던져서 머리 깨뜨린 것도 특수상해죄가 같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부 얘기는 그거예요. 직접 사인은 아들의 범행이 맞아요. 때려서 죽인 거 함몰되고 두개골. 그러나 유도하고 주도한 건 엄마다. 맞죠. 이제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 네. 아들이 부모가 눈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서 매번 말렸지만 부모의 갈등은 계속 반복됐다. 아들이 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제 원형 탈모가 생긴 적도 있다. 아, 이걸 너무 애가 힘들어했구나. 그죠? 원형 탈모 여기 생겨봤어? 한 번도? 저는 안 난 생겨봤어요. 원형 탈모 겪어봤어요. 교수님이요? 네. 그 언제 때 그 겪어보셨어요? 포천 사건 할 때 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네. 빠지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완전히 무슨 그 분화구처럼 뻥뻥뻥 뚫려. 그렇죠. 다 빠집니다. 다 빠져. 아 그래도 나는 게 다행이에요. 그 원형 얘가 어린애가 얼마나 이제 부모가 매일 부부싸움하는 것 때문에 원형 탈모가 어린애가 생긴 적도 있고 예. 아들의 범행은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맞죠. 그런데도 아들은 혼자 범행을 짊어지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인데도 자신을 더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범행에 끌어들였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이 검찰에서 조사할 때 아들은 네. 부모가 싸우는 게 싫어서 엄마를 도와준 것 같다. 예. 아빠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거 나중에 다 뒤집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 아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건 맞잖아요. 부모가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학교는 개근할 정도로 중학교 성실했답니다. 아, 또 막 이런 네. 그 막 나쁜 그런 애가 행실이 아니에요. 나쁜 애가 예. 아니었네요. 생활기록부상에 보면 남 돕는 거를 즐기고요. 친구도 많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문제가 있는 애 절대 아니에요. 얘는 뭐 재판 과정에서 할아버지하고 고모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히죠. 할아버지하고 고모한테 평생 반성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고요. 어찌됐건 뭐 이제 재판부에서는 얘는 아직 15살이라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 얘는. 나이뿐만 아니고 아이가 이게 뭐 평소 행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건만 배제하고 보면은 막 나쁜 아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희망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제 그 장단기형을 준 건데 그럼 어머니 아우, 이 어머니는 맞아요. 예. 재판부에다 100번 넘게 반성문을 써요. 반성문도 잘 써 이거. 그리고 1심에서 최후 진술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미안하다. 아 저는 이런 말하는 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열받아요. 교수님. 얘기를 했어요. 애를 이런 무지막지한 범죄에다가 가담시켜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미안하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가 예. 몇 번을 내가 다시 생각해도 내 아들이 왜 죽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맞죠.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반성문은 자주 내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그러는 며느리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럴만해요. 최후 진술할 예. 때 시어머니가. 예. 결국은 1심 재판 아들은 항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정됐죠. 네. 엄마는 무기징역 주니까 항소했어요.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네. 1심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원히 못 만나서 누가 돌보냐. 나 내보내줘야 된다. 이거 애가 무슨 무기예요? 핑계예요 이게. 애를 봐서라도 나를 감형해달라. 이렇게 그 엄마는 항소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심 다 엄마는 무기징역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거의 확정된 건데 이 사건은 이제 엄마 쪽으로 가보자고요. 네. 문제는 이 엄마가 언어장애가 좀 있습니다. 이 엄마가 뭐 언어장애가 약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 남편이 이제 뭐
조금 비하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면 약간만 아까 뭐가 XX 같은 년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모욕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건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죠. 느껴질 본인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해 필요는 있어요. 남편이 이제 무슨 년 뭐 XX 뭐뭐 같은 같은 년 뭐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을 모욕하고 비하한다고 느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이제 커져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진짜 항상 보면은 이 사업이야 경제적으로 실패했어요? 이게 풍풍 돌아가면 또 그냥 가. 맞아요. 근데 남편이 사업 대리점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갈등이 극에 대해서 달한 거고요. 네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엄마가 항상 그 얘기했어요. 나 어느 장에 상급이 있는데 남편이 툭하면 XX 같은 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크게 작용한 같은 느낌.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저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반전이 그건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예. 아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해갖고 불화가 있어서 아버지도 폭언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엄마랑 같이 죽였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문제예요. 지금 철저히 네네. 지금까지.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또 자세히 수사가 되니까 네. 이거 웃기더라고.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도 아니네요. 여러 번 준비했고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추후에 드러났어요. 네. 뭐가 나오냐면 그 과정에서 주사기도 사고요. 예. 약물도 구입합니다. 어휴. 이게 무섭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름시름 앓다 죽으라고 제초제를 또 국 같은데 밥 같은데 타서 먹이기도 했어요. 예. 이 완전히 죽이려고 악랄하네요. 작정을 했었던 예. 겁니다. 이게 이 엄마가 예.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엄마가 죽이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다. 그 아들하고 공모할 당시에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죽이자고 아들이 얘기했냐면 네. 부동액 넣어가지고 부동액 먹여서 주사기에다 부동액 넣어가지고 잠잘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리 수면제 먹어서 술하고 수면제 먹여서 완전히 퍼지잖아. 그러면 동맥이나 이런 데다가 그 암은 폐에다가 부동액 넣은 그 주사기를 투약하자. 그래서 살해하자고 제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모자는 주사기에다가 부동액을 넣습니다. 네. 넣어가지고 잠든 남편 이 가슴을 찔러서 그 가슴 찔렀다는 게 폐 쪽에다가 살해를 시도했는데 깨어나 버렸어요 남편이. 아이고. 그때 이제 일어나서 남편이 제압하려고 덤비니까 예. 아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아들하고 둘이서 때려서 죽인 겁니다. 아이고. 이때 아들이 그 칼질하고 흉기 할 때 이 엄마는 뭘 휘둘렀냐면 네. 프라이팬으로 계속 때린 겁니다. 그래서 한 머리 온 겁니다. 두개골. 예. 이 엄마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따지고 보니까 이게 가정 폭력만의 그거는 아닙니다. 왜? 뭐가 드러났냐면 예. 이 남편 앞으로 9개의 보험을 들어놨어요. 이건 또 3개가 그 중에서 9개 중에 3개가 금년에 이 엄마가 신규로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3개가. 또, 예. 그러고 9개의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여러 번의 살해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폭력에 의한 어떤 그 살인 사건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무기징역 떨어지는데 기여한 게 이걸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애 엄마가 아들을 자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네. 결국 그 범행에 이제 그 이르게. 가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폭 때문에 네네. 개입한 것처럼 아들이 예.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적도 있었대요. 어떻게요? 지난해 7월에 네. 7월 달에 이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시댁으로 가요. 시댁으로? 예. 예, 시댁으로 가가지고 아직 부모가 살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 있잖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 시아버지 살아 있잖아. 예. 그러면 그 살아 있으면 아직 재산 증여할 거는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 말고 예.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얘 앞으로 증여 좀 미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 앞으로. 재산을요? 아들 건너뛰고 예. 얘 앞으로. 예. 그때
남편도 안 데리고 가서 예. 그 모자 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종손이니까 얘가 종손이잖아요. 예. 그 재산을 좀 증여해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예. 이 남편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렇네요. 왜 남편한테 아니고 남편 건너뛰고 음. 아들한테. 그때 당황했대요. 다른 형제들은 이제 오빠 앞으로 어차피 다 재산을 증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대. 다른 형제들은. 네. 그런데 올케가 갑자기 종손이라고 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와갖고 오빠 제끼고 얘한테 돈을 줘라. 승계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다 의아했었다. 이미 이때부터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드러난 게 뭐였냐면 예. 인터넷 검색한 거 디지털 포렌식에서 추후에 나온 겁니다. 추후에. 네. 1번 어떤 식으로 죽이려느냐. 국에다가 농약 타서 먹이기. 예. 그다음에 부동액 주사. 주사기로. 수면제 먼저 먹여서 재우기. 요런 게 그 검색한 게 다 나왔어요. 예. 그런데 살해 시도가 한 번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요. 예. 2022년 9월 22일 날. 예. 이 저 엄마가 그 저 올케한테 전화해요. 애 엄마가. 애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의 여동생 전화해가지고 당신 오빠가 그러니까 내 남편이지 오빠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시력을 잃었다. 시력을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해서 일을 이제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예. 이런 적이 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시력. 눈에다가 찔러가지고 남편 눈 못 뜨게 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전화해갖고 교통사고 나서 시력을 잃은 것처럼 얘기해 놓은 거죠 미리. 근데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교통사고 없었고 예. 그 갖가지 이제 살해 시도 방법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눈에다가 어떤 화학용액이 담긴 주사기로 이제 찔렀던 거를 이제 둘러대려고 이제 이런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똑같아 그 수법하고 우리 그 김선자 뭐 과거에 수면제 드는 거 먹고 잠들었다가 눈 뜨면 이미 눈에 부동액 주사 같은 거 맞아 있는 거예요. 화학 주사. 그러니까 눈도 많이 시력이 갔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빠가 실명되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네. 아마 이 여자 자기 아내를 나가라 당장 너 안 나가면 내가 법에다가 내가 문제 삼겠다. 문제 삼겠다. 네. 그랬더니 결국은 죽여버린 걸로 보인다. 아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건 가정폭력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다음에 피해자의 거친 언행으로 인한 뭐 이제 뭐 피고인들의 불행감, 분노감 이것도 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어떤 이 보험 수령 목적이 아닐까. 그런 것도 좀 이거에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거를 아마 재판부에서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폭 때문에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실은 2명이 있으면 가중해야 되는데 2명의 피고인 생기면 형량도 약간 감소해요. 나눠 먹기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랬으면 이게 뭐 이 일방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에 의해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냥 못 참아서 못 견뎌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달려들어서 우발적으로 얼떨결에 죽였다고 그러면 형량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무징역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요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판결에 가만히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와, 근데요, 교수님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 엄마가 진짜 너무 인간 이하인 게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거 아니겠어요? 절대 자기 아들을 범행에 이렇게 이용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이런 사정 몰랐을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정말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나겠지. 그럼 나의 이 고통도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담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근데 엄마는 지금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딴 생각한 거죠. 그동안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이런 데다가 아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정말 너무한 엄마네요. 너무한 아내고. 그래서 그 무기징역 떨어지자마자 검사가 아들의 친권 제한하고요. 박탈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권. 유산받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권도 일부 제한했습니다. 그래 맞죠. 그 여자 쪽으로는 뭐 이제 못 가게. 아무것도 못 가게 이렇게 제한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게 우발적인 가폭 사건이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자식도 잃은 거예요 이제. 자식이 자식도 둘 다 잃은 거예요 이 여자는. 맞죠. 그리고 무기징역 받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런데 그 얘기가 소름 끼쳐요. 뭐요? 눈을 저 주사기로 그 부동에 있는 그 주사기로 눈을 찌르기 전에 예. 미리 그 복선 까는 거예요. 올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오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눈이 멀었어 어떡하면 좋아 하고 울었어. 근데 그때 교통사고 없었어. 그 다음날 눈에다가 부동액 주사 놓는 날이야. 아휴. 그 미리 그 깔아놓은 거 아니야. 던져놓고. 밑밥을 그래야지 저 눈이 멀어도 그게 그랬구나. 말이 되잖아. 이렇게. 와, 나 이거 소름 끼치더라고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도 이런 짓을 안 해요. 안 하죠. 농약을 국에 타서 꾸준히 계속. 이제 소량 미량을 먹이면 그게 누적돼서 죽거든요. 예. 그런 시도도 했고 그게 많이 알았대요 이 남편이. 시름시름. 아팠대요. 아프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작용한 것 같습니다. 참 늘 수면제는 저 술에다 탐욕해서 다 잠들게 한 다음에 하니까 모르잖아요. 아들의 최후 준술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네. 얘를 좋다거나 얘를 뭐 하는 건 정당화할 수는 아닙니다. 없죠. 예. 근데 얘가 최후 진술이 이렇게 했어요. 아빠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동생도 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집보다 낫대요. 집보다 낫다는 거.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 세상에. 이거 부부싸움 애들 보는 데서 맨날 하는 것도 이거 부부가 죄 짓는 겁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그거 학대예요. 그것도 일종의. 맞아요. 학대입니다. 그거. 부부싸움에서 그런 거. 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죗값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애가. 저는 그거 죗값 받는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더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재판부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응? 참 이 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예.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해. 근데 이제 굉장히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가부장적인 이제 그 고대 사회가 이렇게 오면서도 부부는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부간에 항상 상하가 존재했지. 남편이 예전에는 득세하고 아내가 항상 뭐 마치 뭐 칠거지역 같은 무슨 무슨 엿 같은 것도 만들어갖고 실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시절에 이제 그 얘기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요, 이제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듣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제 고려 시대 때 같은 때는 아마 이제 술보다는 차 문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차. 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고려 시대 때는 높았죠. 조선 시대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조선 시대 고려 전까지는 뭐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거의 동등하게 상속도 받고 그랬어요. 다 맞아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성 사대부 여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날 남편은 어허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부부간의 그 관계도 안 좋고 한데 저 보내고 싶어. 돌쇠하고 눈은 맞았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보낼까 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바늘 있잖아요. 바늘. 바늘의 끝을 자르면 바늘의 끝을 정교한 가위로 잘라서 모으면 바늘 끝을 자르면 차 위에 뜹니다. 떠. 아, 끝에만 살짝만. 바늘의 끝. 그거를 딱 잘라갖고 모아서 차에다가 조금씩 타가지고 미량의 어떤 그 복용을 시키면 이 장내 그 바늘 끝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늘 끝이 박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뼈만 남아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사대부 여성의 그 자기 남편 살해 어떤 그런 사례로 사실은 그 범죄 사례도 있긴 있어요. 바늘 끝만 이렇게. 바늘 끝 그 오리 잘라내기도 힘들죠. 아이고 무서워요, 교수님. 그거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얘기 이렇게 보면요, 교수님. 물론 그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많은 경우들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의 경우이나 근데 안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교수님. 무서워요. 더 잔혹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너무 잔혹해요. 무섭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중요 사건으로 친부 살해 사건. 가폭인 줄 알고 아마 붙었던 것 같습니다. 가폭인 줄 알고. 그래서 최초에 막 모든 수사는 가폭. 아니 처음에 수사는
아들한테 집중했어. 네. 엄마 아빠 싸우니까 얼떨결에 중간에 나서갖고 그냥 때려서 네. 아빠가 쓰러져서 그냥 급사하는 바람에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니까 그걸로 정리될 거였는데 그게 좀 근데 거짓말을 하면요 누구 말이건 틀려요 결국. 그렇겠죠. 이제 꼬리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잡았을 때는 가정 폭력. 엄마도 그래서 화딱지 나갖고 아들하고 같이 죽이기로 했어 가폭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더 저 정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애를 썼었고 그다음에 저 보험도 또 3개 신규로 더 들어놓고 그다음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눈 찔리기 전날 밑밥도 다 깔아놓고 밑밥도 깔아놓고 이런 거가 드러나서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 이게 그 2020년 사건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그렇죠. 재작년 이 여자는 지금 무기징역으로 수감돼 있고요. 얘는 뭐 어린애는 내가 생각할 때 뭐 장단기형이니까 적정 수준에서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걔도 평생 동안 아버지를 죽인 이제 그 어떤 그 죄에서 심정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제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잘 나와서 좋은 일로 다시 세상을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 여자는 뭐 결국 나오긴 나오잖아. 나오기야 하겠죠. 근데 이 죄를 다 어떻게 받고 살려고. 43살인데 뭐 이 여자 뭐 나올 때쯤 되면 뭐 맞아요. 그렇겠죠. 예, 오늘은 뭐 그냥 근래에 일어났던 그 좀 잔인했던 그 친부 살해 사건. 네.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